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요, 크루드오일과 골드에 대한 전략과 그리고 해왕 마스터님 준비하실 미니 강의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도 여러분께서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이시죠.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쉬어가는 동안에는 시장 흐름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네, 지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 살펴볼까요? 이제 개장한 지 30분이 지나간 시각이고, 지금은요, 지금 하락폭 꽤 많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회복이 되면서 2,840포인트로 0.19%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다시 또 밀리면서 7,413포인트까지 밀리면서 0.95%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초반의 가격대보다는 살짝 하락했습니다. 0.42% 하락한 1.1723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1230달러 조금 못 미치는 1228달러 선인 0.30%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소폭 올라오면서 69.35달러 선으로 0.12%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쉬어가는 동안에 개장한 지 이제 30분이 지나간 시간인데요. 나스닥이 다시 또 추가적으로 하락세로 이어지면서 현재는 0.90% 7,415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두 번째 주인 유로 FX에 대해서 해용 마스터님은 다운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어서 외신 쪽의 의견도 함께 외신의 뉴스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연 캐스터 아무래도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던 만큼 그 소식들이 좀 주요 골자일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 정책 회의를 앞두고도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도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외신 소식입니다. 지금 22 총재 발언이 아무래도 6월 달에 발언했던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그랬죠. 그러면서 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연말에 종료를 할 것이고요. 좀 단계적으로 지금 종료를 할 것으로 발표를 했고 내년 여름까지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반복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 여름이 도대체 정확히 언제냐라는 의견은 좀 외신에서 분분합니다. 그 시점에 따라서 좀 많은 변동성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한편 팍트스탯에서는 트럼프와 EU 집행위원장의 회담 직후에 사실 유로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 상승분을 좀 반납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로와 엔화 그리고 유로 파운드는 좀 하락을 했다는 소식 전달드리고요. 사실 이제 22회의는 이제 큰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드라기 총재 새로운 발언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그 예상이 좀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시티 인덱스에서는요. 유럽 은행 총재는요, 이 드라기 총재는 이 유럽 경제가 계속해서 탄탄하다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단호하게
부정적인 멘트라든가 부정적인 발언을 거부를 해야 유로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드라기 총재 입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유로가 반등을 하면서 달러는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이제 또 전문 기관에서는요. 지금 이제 18개월 동안 이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보면서 학습한 사실은 오늘은 유효한 무역 정책이 내일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이런 EU와 또 미국의 회담 결과가 사실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조금 비난을 하거나 좀 꼬집은 것이 아니냐는 외신 분석이고요. 한편 엔화가 지금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발표를 앞두고 소폭 반등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지금 엔화가 지금 집중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중앙은행은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제 좀 이례적인 여러 가지의 통화 정책들을 좀 펼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지금 강한 인플레이션이 좀 낮게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좀 애쓰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달드리고요. 또 한편 파운드화는 영란은행이 금리를 좀 다음 주에 올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면서 이제 역시나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죠. FOMC의 회담 결과가 계속해서 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분위기는 이제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GDP, 즉 미국의 상황과 이 트럼프의 이 정치적인 행보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이제 유로 FX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기 총재에 대해서는 좀 유럽 경기에 대해서 좀 자신감 있는 소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자,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그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좀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이지만 유로 FX 자체의 가격대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질문 유로 관련돼서 접수되어서 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4934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됐는데 유로의 반등 가능성은 없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해왕마스터님도 유로 FX에 대해서는 좀 다운의 의견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시황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일단 시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고 또 경기에 대해서도 자신감 보이는 그런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로 가격은 현재 부분에서 왜 계속 또 떨어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걸까요, 마스터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해석의 차이인데 지금 이제 유로 매매를 하려면요 통화 정책에 집중을 하세요. 통화 정책에. 지금 무역 전쟁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지금 무역 관련해서 해소했다고는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오늘 통화 정책 회의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지금 달러 인덱스나 금리 관련해서 몰두를 해야지 단순 이제 무역 전쟁이 해소된 거는 유로화 관련해서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017년도, 18년도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미국 무역 전쟁에 관련해 갖고 어떻게 보면은 이슈화가 굉장히 됐지만은 통화 정책을 기반으로 달러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여건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무역 전쟁에 대한 반응은 없어요. 지금 무역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종목 자체는 나스닥이나 S&P 미국 증시 종목,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 종목, 그리고 차이나 지수, 그리고 항생 지수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통화 정책 자체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유로를 하시는 게 낫지, 무역 전쟁으로 지금 유로화에 큰 영향을 받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좀 이따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할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좀 자세하게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경험이에요, 경험.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무역 전쟁이 이번 연도 이제 초반부터 좀 일어났는데 통화 정책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무역 전쟁하고는 큰 영향이 크게 없구나. 근데 나스닥 증시나 S&P 미국 증시는 굉장한 큰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날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상황이 이어지는 여건이 되니까 이렇게 진동폭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점. 근데 저는 이렇게 딱 언급을 드릴 수 있어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소비자 물가지수가 변동이 되거나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보는 거는 소비자 물가지수나 금리의 어떻게 방향성, 앞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 이 부분으로 이제 유로화를 보셔야지 무역전쟁을 보면서 하면은 굉장히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안 서요. 기준이 안 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매매를 이끌어갈 수 있고 이거 자체를 기반으로 보시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개인적인 좀 얘기인데 오일 가격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반증을 했어요. 어떤 이제 내용을 꺼내려면은 당위성이 항상 충분하게 필요해요. 제가 오늘 달러 저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한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위성이 전혀 무역전쟁하고 유로화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성을 비출 수가 굉장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상으로 지금 오늘 달러 저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렇게만 판단했던 거지. 그래서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 무역전쟁 관련 이슈로 유로화를 좀 하시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와 미국의 어떻게 보면 타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예상된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 증시 자체에는 굉장히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었고 통화 정책은 더더군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던 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좀 매매하시는 게 좋을 듯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좀 사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로 FX의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지금 속보 내용도 올라오고 있네요. 페이스북의 실적 공개 이후에 투자 의견도 하향으로 좀 이어진 상황입니다. 국내 주식도 그렇지만요. 증권사 리포트에서 일단 매수 의견에 대한 부분 좀 계속적으로 투자 의견이 하향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문희신 미국의 재무장관은 중국 이환화를 면밀히 또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까지도 전달을 도와드립니다. 자, 앞서서 강달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었던 트럼프 대통령, 일단 문희신 재무장관은 이환화의 평가 절하로 인해서 또 이런 금리차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문희신 장관은 중국 이환화를 계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이슈는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던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재고도 함께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원유 재고가 일단 예상치보다 한 3배가량 감소한 상황 속에서 600만 배럴 정도의 감소가 있었죠. 그럼에 따라서 69달러를 다시 재돌파를 하는 흐름입니다. 현재도 69달러가 지지가 되고 있고요. 69.29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계속해서 오일에 대한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선님 준비되셨을까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업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일단 어제장에도 업이 상승으로 올라갔었고 지금은 조금은 주춤은한데 좀 추가적인 상방 쪽 가능할까요, 왓슨님? 지금 시황이 없죠. 엄밀하게 말하면 시황이 없습니다. 이게 추세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추세장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이론 자체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야. 야, 이게 다시 70달러 돌파할 거야. 70달러 넘어갔고 다시 한번 고가 자리에 갈 거야. 이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해요. 여러분들. 어떤 뉘앙스가 있어야 돼요. 뉘앙스가. 제가 최근에 이제 일봉을 보면은 이 자리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다시 한번 언급드린 점은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갈 만한 여건이 마련 안 된다는 점. 예. 그리고 오늘 분봉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스팬 자체 계속 지지를 받아요. 근데 오늘 저가 자리가 보시면은 기준선 자리인데 그 저가 자리가 잡힐 가능성 자체가 일단은 열리는 구간이에요. 열리는 구간. 근데 여기서 이제 추격으로 매수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가 터져야 돼요. 최근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굉장히 불안정성이 굉장하게 증폭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세가 터지는 위치값만 좀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추세가 터지는 위치값만. 예시로 들면은 장세를 계속 지켜봐야 돼요. 계속 지켜보다가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고가나 저가가 터지는 자리에서 이제 추세장이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시작이 돼요. 터지는 자리에서. 그럼 이런 기준선 위치값에서 자꾸 고가 갱신하면 청산하고 단타적으로 굉장히 끊어가는 거예요.
근데 스팬이 밀린다. 다시 한번 매도로 봐주고, 다시 스팬이 올라간다. 다시 한번 매수 봐주고.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기 때문에 이런 장세를 포착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저가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 자리죠. 90자리. 90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92 자리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가 터져야 돼요. 어떤 식으로 터져야 되냐면은 고가를 갱신하고 쭉 올리는 장세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기준선 값에서 다시 한번 잡으려고 이런 데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왜냐? 야, 이게 매수다. 계속 지속적으로 추세장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5일 매매하시는 분은 요 근래 느끼셨지만은 한번 포지션 진입을 잘못해 버리면은 100틱, 200틱은 그냥 물려버린 자리예요. 손절가라든가 진입 자리가 확실해야 돼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오늘 저가 나왔습니다. 매수 잡으세요. 이렇게 저는 못합니다. 장세를 보고 파악해야지. 추격 매매로 좀 들어가려고 하고 고가 갱신하면 바로 이절 끊어주고 좀 더 지켜보다가 좀 더 지지 자리에서 한 차례 손절가 딱 두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이로운 거예요. 여건이. 상황 자체가 이거 70달러 갈 거다. 다시 65달러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은 언급 안 드리는데 5일 차트를 신호 차트를 좀 많이 활용해요. 하루에 5번 진입하는 구간을 좀 참고하는데 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톡사로 좀 증명을 했지만은 어제 장에서만 253틱을 먹었어요. 어제 장에서만 매수 매도로 다 이제 신호로 맞춰가지고. 근데 진입 자체가 빈번한 게 아니라 딱 4번 진입했어요. 4번 하루에 4번만 진입했고 그 자체가 어제 성과가 굉장히 컸었는데 오늘도 아직까지는 성과가 굉장히 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톡사를 통해 들어오시면은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릴 수 있고 안정적인 매매를 구사하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신세계 나와서 얘기하는 건 시황이에요. 시황 자체가 없는 게 너무 보여요. 이게 매수로 갈 거다 뭐 이거 자체를 증명할 만한 시황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차트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매수예요. 차트만. 그러면 오늘 당일 이 90 자리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돼요. 열린다는 점. 왜냐면 기준선 위치값이니까. 전일 스팸 맞으면 그 다음에 기준선 위치값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지금 기대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스팬을 뚫고 올라가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추세장이 형성되는 그런 거를 기약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터지는 구간 내에서 스팬 위치값이라든가 기준선 위치값에서 포착하려는 그 기회를 모색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보시면 아시지만은 여러분들 요 근래 뭐 지수 어디 수치에서 저장 받을 것입니다. 어디 수치에서 뭐 이런 거 안 맞아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추격 매매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당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수 뷰가 터지면은 이런 지지 자리나 이런 데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손절값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매매를 유리하게 이끄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일단 오늘 이제 저가 자리를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부분을 조금 참고하고 싶고, 여기서 이제 고가가 갱신하고 터지는 구간 내에서 다시 한번 이제 스팬을 타고 올라가는 그거를 기약하고, 이절 값을 어떻게 보면 고가 갱신을 보고 짧게 보셔도 무방한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굉장하게 위험합니다. 굉장하게 위험해요. 5일 자체가. 포지션이라든가 단타적 매매밖에 굉장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장세이고, 그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오펙 얘기도 지금 굉장히 잠잠해진 상황이고, 미국 측 트럼프 입장에서도 생산 관련해갖고 이란 관련해서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잠잠해지다가 갑자기 나와요. 이게 이란 관련해갖고 핵협정 앞으로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뭐 하면서 이슈화가 갑자기 하나 터지는 거예요. 생산 문제라든가 오펙 관련 문제라든가. 그러면 그때 장세를 파악하고 앞으로 매도장으로 더 가능성이 열리는 시황이다, 이 부분을 판단하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일단은 매수 포지션을 잡은 이유는 지금 90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제가 이제 명분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추세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일목균형표를 활용하는 법을 제가 좀 많이 알려드렸어요. 추세라는 것 자체가 매수 추세에 대한 거는 스팬이 밀리기 딱 전까지예요. 스팬이 밀리기 전까지. 제가 이제 책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목균형표의 책을 하나 보려면은 이 만든 사람이죠. 일목산이에 대한 저서를 읽으라고 제가 강조를 한번 해요.
이게 책값이 한 1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싼데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권유드려요. 이 일목균형표를 하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만든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일목균형표, 매매법 이런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려고 하지 마세요.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이 만든 사람에 대한 의도를 좀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드린 거고, 추세에 대한 거를 잡고 싶으시다면은 웬만하면 고가 갱신하고 터지는 자리,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4, 5를 이탈해야겠죠. 이탈하고 나서 이런 지지 자리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추격 매수를. 그리고 짧게 끊어가는 방식으로. 근데 손익비 구성이 돼야겠죠. 손절이 만약에 20틱이면은 수익은 20권 내에서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런 위치값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에서 보신다면은 당연스럽게 49, 50은 돌파하고 나서 매수적 위치 포지션을 찾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도 진입단가 안 나와요. 포지션으로는. 아직도 진입단가 안 나옵니다. 차트만 봤을 때.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68.90달러 지지 매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69.43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눌렸을 시에 대한 매수적인 접근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현재 부근의 가격적인 전략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나희 캐스터 어제장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외신 쪽에서는 오일 소식 어떻게 들려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이제 유조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반군이 이제 공격을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해협을 좀 안전함이 확실하게 이제 보장이 될 때까지는 좀 폐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해 부근의 해협인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일 가격이 계속해서 좀 변동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혼조세를 오일은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상승세가 좀 이어갔었던 부분은 이제 이 사우디의 이런 공격을 받음이 이제 아무래도 좀 수송로의 차단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아무래도 공급에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한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오일 수출국입니다. 이제 하지만 이런 이제 해협의 이런 이제 폐쇄는 일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멈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브 알 만데부. 좀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이 부분이 이제 홍해에 있는 이제 해협의 일부인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일시 폐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은요, 호르무즈 해협만큼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외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이란이 좀 대치를 하면서 또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사실 그 부분만큼은 중요하지는 않은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이 부분도 근데 사실 미국의 이제 EIA에서는요, 2016년에 유럽과 미국과 또 아시아를 잇는 이 수송로로서 하루 480만 배럴을 지금 원유 공급을 했던 아주 중요한 곳이다라고 언급은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 트럼프와 대치가 있었던 호르무즈 해협만큼은 바쁜 곳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란은요, 지금 이렇게 미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개입을 하고 언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홍해가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서 좀 안전하지 않다라고 비꼬는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이 또다시 좀 군사적인 충돌이 있지 않을까 조금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도 함께 전달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다른 페트로라인이라는 이제 또 오일 중요한 공급 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역시나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만큼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유럽과 또 북미 지역의 원유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페트로라인 역시 하루 500만 배럴을 지금 운송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물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이제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이런 수송로의 폐쇄는 비단 원유에만 차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품들의 여러 가지 무역 거래라든가 수송에 있어서 시간적인 지체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오일 가격에 대한 영향력은 바로 미국의 원유 재고였습니다. 하루에 지금 610만 배럴이 7월 20일 주에
지금 하락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다는 이제 전망이 있었습니다.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수치는 230만 배럴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 전문가들의 이 전망을 많이 이제 하회한 수치였기 때문에 좀 역시나 놀랄만한 수치였고 오일 가격에 영향을 주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여전히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미국과 유럽 간의 이런 관세 철폐로 뭐 자동차 관세 부분은 아직 다뤄지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좀 오일 가격에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또 그런 EU와의 관세 부분이 어떻게 또 오일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외신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고가 어제장에 610만 배럴의 하락이 있었는데 2015년 이후 재고가 최저치다라는 그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올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마지막 이슈 골드인데요. 자, 골드는 현재 가격이 확인해 보면은 1225.5달러 부근입니다.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해영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골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다운에 대한 의견 주셨네요. 자,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장도 1230달러에서 다시 또 오늘 무너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운 의견 설명해 주세요. 네, 마스터님. 네, 네. 뭐 유로랑 같은 위치죠. 네네. 22 정책 회의 자체가 별 의미 없이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 거고, 그거 관련해 갖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어제 전일 제가 이제 장세가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매수 자리를 보자고 이렇게 예약을 담았는데 어디까지 보냐? 1, 2, 4, 3, 4.5까지만 보자고 했어요. 정확히 1, 2, 3, 4.5. 왜냐면 강한 지지가 있어요. 강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엘리언트 3파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리언트 3파동이 완전하게 성립되는 구간이고, 그 달러 인덱스 자체도 강한 지지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드렸던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골드 매매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지금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 다 뚫렸죠. 밀렸죠. 그럼 고가가 계속적으로 달러가 밀릴 걸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골드 자리도 어쩔 수 없이 매도 추세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어지냐? 달러의 30틱 차트에서 추세가 깨질 때까지입니다. 추세가 깨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추세선이 오늘 이미 많이 상당 부분 올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가 자리가 달러 인덱스 관련해 갖고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 이 달러 인덱스가 밀릴 때까지 골드는 개인적으로 하방 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자체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왜 오늘 당일 저가 자리가 낮에 이미 나왔는지에 대한 그 근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강의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피디님? 네, 지금부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달러 인덱스의 변동에 대해서 조금 예상을 좀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정이 굉장히 남아있고, 이런 일정이 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 것인가는 시황에 대한 예측으로 좀 판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달러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자체가, 추세 자체가 변곡이 올 만한 시황 자체가 전혀 없는 구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추세 자체가 변곡이 오려면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강한 기조를 품는 통화 정책 회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 굉장하게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 파웰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은 금리에 대한 조기 종료에 대한 가능성 시사냐. 조기 종료. 정확하게 이 날짜예요. 이 날짜. 정확하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죠. 통화정책 회의만 보고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무시하세요. 지금 이평선이고 뭐고 다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시황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황이 없기 때문에. 차트도 시황이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5이평선을 타고 간다든가 이런 시황 자체가 있어야지 성립되는 거지, 시황 자체 없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황에 좀 더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파월 증언이 했는데, 야, 우리 앞으로 FOMC 내는 금리 인상 계속 기조 유지할 거다. 왜 우리는 바꿀 의향 없다. 당분간 이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거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달러가 지속적으로 상승장을 이끌었는데 그 바로 다음 날이었죠. 트럼프 비판을 시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정확히 19일이죠. 지우고 보겠습니다. 19일 날 하락장이 이어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이제 톡스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트럼프의 비판은 이거는 시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 본질적인 정책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는 당일성이에요. 당일성.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당일성.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인 비판 자체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거 자체가 뚫고 내려갈 만한 여건은 전혀 마련이 안 됩니다. 통화 정책 자체 본질은 통화 정책에 대한 변질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예시로 드려볼게요. 17일, 18일 날 만약에 조기 종료에 대해서 파웰이 언급했다면은 이거는 하방자리로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 시황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때 장기 포지션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엿봤어요. 과연 파월이 조기 종료에 대해서 시사를 하냐. 가능성을 너무 내뿜었기 때문에. 왜냐? 역전금리 현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조기 종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단순 2020년까지 3.375%를 지향하는 것 자체를 한 단계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역전금리 현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17일, 18일 자체에서 그런 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달러 자체가, 이거 자체가 깨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당분간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시겠어요? 오늘 보면은 투데이, 오늘 유로 통화 정책 회의 자체를 굉장히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자, 지금 드라기 총재 자체는 아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지금 파웰 금리 인상 뉴스 넘어가고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금리 정책 자체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드라기 총재는 자기네 이제 테이퍼링을 종료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지속적으로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 자체를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다수의 투자자들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비판적이다. 왜냐면 ECB 정책 자체에서는 테이퍼링 종료하고 뭐 천천히 이거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시면은 근거가 나와요. 근거가. 여러분들 지금 최근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죠? 예, 지난주.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여러분들 금리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난주에 강의를 드렸어요. 근데 테이퍼링을 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던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끌어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갑자기 1.1포인트에서 0.1포인트 떨어지더니 이번 달엔 또 0.1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달러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여건 자체가 전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번 달에 갑작스럽게 여러분 보시면은 1.2%가 나왔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변곡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가 되는 거예요. 변곡에 대한 가능성이. 이거 하나 자체로 지금 오늘 자체에서 이 지지를 뚫지 못할 것이라는 거를 저는 예상을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달러 저가죠. 오늘 이제 톡스타에서 무방을 했어요. 서울경제에서 주관하는 톡스타에서 무방을 했는데 오늘 달러가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거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거는 ECB 통화 정책 자체에서 별다른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달러를 뚫을 만한, 유로가 다시 한번 날아갈 만한 여건 자체가 마련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시황 자체로는 아무것도 예정이 돼 있는 게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 기조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 변곡이 올 만한 여건이 전혀 마련이 안 되잖아요. 최소한 보려면은 9월 중순에 FOMC 금리 인상 때밖에는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럼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앞으로 통화정책 회의라든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면밀하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분명하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거 지지받는다. 오늘 기대감 없다. 회의가. 지금 내일 GDP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저는 이거는 단순 거래량으로 뛰는 지표밖에 안 봐요. 지금 아까 외신 시황에서는 이게 앞으로 더 중요하게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내일에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내일 보시면요. 이게 지지받았으니까 3파동째잖아요. 일단은 달러 상승으로 추가적으로 봐야 돼요. 여건이 내일도. 오늘 놓쳤다고 하더라도 내일 더 이제 유로나 골드 하락적인 분위기를 좀 더 면밀하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여건에서는. 골드 자체가 변곡이 올 만한 시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차트도 안 맞고 시황도 없고 제가 항상 강조하던 거는 여러분들 제일 매매하기 쉬운 거는 시황이 있을 때예요. 시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건 단순히 이제 데일리 매매밖에 안 돼요. 순간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밖에 안 돼요. 오늘 저가를 확인했던 건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시황 자체가 면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정이 뭐가 남아있는지 이 기반 하에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이 소비자 이제 미국 쪽하고 유럽 쪽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미국은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제일 첫 번째 우려가 뭐냐면은 FOMC랑 트럼프랑 지금 대립을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거는 트럼프는 FOMC한테 쉽게 얘기하면은 싸움을 절대 못 겁니다. FOMC는 모든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금융장들의 집합단체예요.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에요. 금리의 결정은 얘네가 다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비판이 이어지더라도 시황이 안 되는 이유는 얘네가 집행을 하는 거지 얘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 비판만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당위성 시황이라는 것밖에 안 돼요. 앞으로 추세장이다 이런 형성 자체가 전혀 성립 안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FOMC 입장은 지금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게 파월의 증언에 따라 이어졌었고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상황입니다. 유럽 테이퍼링 종료 가능성 여부 불확실한 상황이었어요. 오늘 일단은 드라기 총재가 연설을 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는 0.1포인트 더 하락한 국면이에요. 말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 12월까지이기 때문에 테이퍼링 종료는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어요.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됩니다. 이 경제 상황이라는 거 소비자 물가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주시를 해줘야 돼요. 앞으로도. 그러면은 전체적인 시황 분석을 해보면은 달러 변곡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까지 굉장히 낮은 여건에 마련돼 있다는 점입니다. 최소한 9월까지는 변곡이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점.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차트를 보시면은 내일도 달러가 매수비로 터질 가능성이 너무 시사가 된다. 이거예요. 이 기조 자체가 깨지기 굉장히 힘들다는 점에서. 내일 단순히 GDP는 거래량을 띠는 지표밖에 안 돼요. 지금 외신에서는 GDP를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GDP에 대해서 집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가능성만 봐야 돼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달러 움직임이 시장에 큰 축인 만큼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는 달러가 앞으로의 향방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 강달러에서 살짝 눌린 상황이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재료는 없는 상태이다. 오히려 또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좀 대비하셔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또 각 종목들 잘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이슈 골드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외신 쪽의 골드 뉴스도 함께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박나영 캐스터 골드에 대한 이슈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까요? 네, 골드 가격은 네네. 오늘도 하락이라는 네. 소식을 전달 드릴 것 같습니다. 역시나 네. 이제 미국과 또 EU 회담의 이런 결과에
무역 분쟁에 대한 심화가 다소 좀 완화가 됐죠. 이러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기관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월 이후로 골드가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올해 가을이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얼마큼 떨어지느냐라는 것도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이제 외신들의 분석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이제는 안전 자산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다라는 정도로 골드의 인기가 정말 하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강달러 때문에 4월하고 비교를 했을 때 10% 가량이 지금 하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액티브 트레이드라는 기관에서는요. 이렇게 유로와 달러, 그러니까 유로 달러가 회복을 해도 골드 가격은 상승에 실패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낮은 골드 수요를 지금 이유로 꼽았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달러가 워낙 강하기 때문도 있고요. 위험 자산에 베팅하는 이제 좀 대담한 트레이더들이 좀 많아지면서 골드가 이제 안전 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골드는요. 예를 들어서 현물 같은 경우에 보관도 힘들고 이제 보험도 그렇고 이율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편한 점이 많은 이제 투자 상품이다라고 외신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제 올해 가을이 관건이라고 말한 만큼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더 떨어질 수도 있다. 혹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좀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 있지만 사실상 외부적인 요인에 크게 좀 흔들림 없이 워낙에 이제 강달러 기조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다라는 이제 외신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골드 상승이 좀 실패됐고 거기에 수요 자체도 현재는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골드에 대해서 외신의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렸고요. 지금 시각 11시 40분 지나가는데 오늘 해영마스터님의 출연으로 오늘 또 유튜브 안에서도 많은 또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골드를 보유하셨기 때문에 함께 좀 도와드릴게요. 골드를 1229.6에 매수 포지션 보유 중인데 정리 후 관망해야 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일단 거의 30달러, 1230달러 부근에서 매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해영 마스터님 지금 상황에서는 골드가 가격이 1226인데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리스크가 있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오늘은 매수 보는 뷰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차트를 좀 보면은, 지금 골드 자체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는 맞는 거고, 지금 왜 그러냐면은, 추세가 안 나와요. 추세가 안 나와요. 추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 추세선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조금 불만족스럽고,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오늘 제가 이제 고가 자리에 나왔던 건 달러랑 이제 골드 자체가 대추세가 조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파동 자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원래 이 자리가 매수 보는 위치 값이 아니다. 저는 컷나가도 매도를 지향하다 이 주의를 펼쳤던 이유가 강한 지지가 버티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너무 시사했기 때문이에요. 시황 자체도 맞아 떨어지고, 그러니까 매도적 접근이 맞고 내일도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개인적으로 좀 아쉽겠지만, 질문자분께는 좀 아쉽겠지만 지금 달러 인덱스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달러 인덱스 봐야 돼요? 거래하시는 분들은 달러를 골드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달러 인덱스 차트를 진짜 잘 봐야 돼요. 30틱 차트를 보시고 추세선에 대한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1226짜리는 개인적으로 좀 죄송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청산하는 쪽이 낫다고 보고 있어요. 1229.6짜리는. 아까 어떤 분은 129.6에 매도 포지션 지고 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반대로 지셨네요. 추세 자체가 지금 너무 매수 쪽으로 완강하게 쏠려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자리에서 좀 자르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첫 번째예요. 해외 선물은. 해외 선물은 리스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도 리스크 관리예요. 지금은 추세선이 안 나오고 있다는 그 장점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관리를 들어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330.0에 좀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지만은 지금 포지션은 저는 불안정해요.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청산한 쪽으로 좀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분봉에서 보시면은 일단 지지 하나가 보이긴 해요. 예, 근데 이거 자체까지 밀려버리면은 굉장히 이제 손실 자체 증폭되겠죠. 오늘 매매를 좀 스탑하시고 내일 다시 한번 매도 포지션을 고려하는 그런 여건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정리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네네. 일단 현재 부근에서는 골드가 또 매수 쪽으로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역시나 유튜브에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항생지수 궁금해하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항생지수 오늘 하락장이었는데 내일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항생지수 현재는 28,74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0.57% 하락장입니다. 자, 지금 뭐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 항생이 오늘 본장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마스터님 내일장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여러분들 제가 항생 관련해 갖고 좀 설명을 많이 드려요. 항생 관련해서 좀 설명 많이 드리는데 뭐 나스닥 오늘 종가 관련해 갖고 굉장히 진폭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내일 만약에 이 당일성인데 진폭 자체가 여러분들 장이 열리는데 하락장으로 나스닥 자체가 시작한다면은 항생은 매도비로만 봐야 돼요. 그래서 나스닥의 조금의 움직임에 따라 항생 자체 진폭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항생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손익비 구성이 안 돼요. 손익비. 항생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 드리면은 손절을 50틱 걸고 익절을 100틱 뽑는 자리만 구사를 하셔야지 유리하게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 항생을 많이 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보여주기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방송을 하지만은 함계약을 들어가가지고 순식간에 5분 만에 100틱을 날 수 있는 그런 쇼잉을 보여주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쇼잉을. 그래서 저는 항생지수를 굉장하게 좋지 않게 평가를 하는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구나. 개인들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항생지수 종목 자체가 정확하게 38개인데 한두 개만 뒤틀려도 장이 뒤집히는 거예요. 휩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면 지정값 자체가 확실해야 돼요. 지지 자체가 매도비로 나올 때 기준선이라든가 스팬 하단이라든가 추세적 위치 판단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 추세장을 보는 게 굉장히 이롭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를 판단을 못 하시고 단순히 이제 3, 40틱을 먹으려고 항생을 하신다면은 기본적으로 항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청자들을 좀 우려하는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항생 자체가 이제 물타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어차피 다 죽어요. 여러분들 로스컷 나고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물타기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 진입 단가라든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저는 불을 태우는 건 선호해요. 왜냐면 수익이 증폭될 수 있으니까. 근데 물을 타면 안 돼요. 추가적인 매도를 들어간다든가 물렸다고 해서 이런 종목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물을 타갖고 수익권으로 많이 넘어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진폭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그 습관 자체가 하루의 손실이 다 나요. 여태까지 수익 번 거 다 손실 나고 그래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동하는 종목이에요. 개인적으로 이제 항생 자체는 내일 나스닥에 이제 시가 대비해갖고 움직인 변동성 가능성을 제기하고 좀 파악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증시 자체가 스팬 자체가 밀리고 나서 스팬 자체가 오늘 기준선 맞고 스팬 밀리고 나서 내일 만약에 이제 항생 장 시작과 동시에 하락장으로 나스닥 자체가 매도비가 펼쳐진다면 항생도 매도비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돼요. 그래서 미국 증시하고 항생 증시하고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보는 게 맞는 거고 진입 단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항생이 가장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시황이 없어요.
시황이.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예상이라든가 이런 네. 거를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든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내일 오를 겁니다. 내일 내릴 겁니다. 이거 자체 진폭하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앞으로 장세 자체를 예측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봉 자체로 지켜보고. 근데 여러분들 막 300틱, 400틱 버티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라고 좀 전망하고 싶고, 내일 전망 자체도 나스닥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염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항생장 내일장 전망 궁금해 하셨는데요. 일단 뭐 나스닥의 방향성에 따라서 내일장 좀 함께 연관 지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2시간 동안 알찬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시간 동안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